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영희 그로스 리서치 수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한수께서 이 하모니 시간을 갖다 책임지면서 네. 증시 타임에서 약간 갈증을 느끼는 국내 상황 이제 짚어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 오늘 좀 조정이 좀 그러게요. 깊어지네요. 생각보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금 다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금 상황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고 예. 여기서 이제 좀 특이했던 거는 뭐냐 네. 화장품이 좀 실적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화장품이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이제 실리콘2 때문이에요. 실리콘2가 이제 해외 유통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예. 보니까 실리콘2가 이렇게 안 좋으면 이거 선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도 좀 실적 미스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야, ODM 업체도 이러고 해외 유통사도 이러면은 지금 일반 색조나 스킨케어 제품들 모두 3분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인 이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에 거의 예. 20% 이상 빠졌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에 대한 차익 실현은 좀 나오고는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났죠. 지난주 이제 광복절 전까지가 이제 제출 기한이었으니까 예. 실적 발표가 나온 그대로 지금 좀 피해보는 업종들이 있고 또 수혜보는 업종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좀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사실 차익 실현 매물들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은 일단은 좀 횡보는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보는 한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또 상승한 종목들도 오히려 지금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네네. 아침에 왜 이렇게 뭐 진단시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옛날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 네네.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는 네, 얘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 이거는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네. 뭐 오래 간다라기보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테마주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단발성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다시 유행한다 하면은 하루짜리 테마로 왔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 위에 피리침 같이 이게 쫙 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바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좀 짧게 이제 트레이딩 성격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진단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그냥 그러게요. 하루 테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좀 지금 괜찮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괜찮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D&D 파마텍 이런 장기 지속형 뭐 G2G 바이오라든지 네. 이런 장기 지속형 그 제형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이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꽤 견조하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GLP-1이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제 메시 치료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연휴 사이에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신속 승인을 하나 받았어요. 네. 그 원래 위고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살을 빼는 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비만이 오면은 지방에 있는 간도 높아집니다. 간의 비율도. 그래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지방간이 많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방간이 오게 되면은 간이 섬유화나 이 딱딱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치료제가 지금은 뭐만 있었냐? 마드리갈사의 레즈디프라라는 치료제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GLP-1 쪽은 아니고 THR 베타 쪽이거든요. 갑상선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GLP-1은 살을 빼면서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살도 빼고 두 가지 다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메시 치료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지? D&D 파마텍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D&D 파마텍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보합권 수준의 그 NXT에서는 이제 3%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합권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D&D 파마텍이 DD01 이 네. 파이프라인이 결국에는 그 이중입니다. GLP-1하고 글루카곤인데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종목들 시세가
훑고 지나갔는데 네. 오늘 뭐 시장과 더불어 같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뭐 노보노디스크 무슨 뭐 이거 뭡니까 마운자로 이런 얘기는 했는데 네. 이거하고 우리 국내하고 한번 연관을 한번 시켜봐 주세요. 미국 쪽은 알겠는데 유럽 쪽하고 우리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G2G 바이오가 20% 상승하는 거는 네. 원래 이게 주 1회 주사제입니다. 주 1회.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돼요. 예. 네, 배에다가 이렇게 꽂아야 되는 피하 게 이제 주사. 피하 주사제 SC제형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공포증 예.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예. 번거롭죠. 네, 번거롭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찾다가 알약으로 먹자 이런 네. 생각들이 또 드는 거고 그러면은 야 주사 일주일에 한 번 맞을 바에 장기 지속형으로 제형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맞게 하자라고 예. 하는 게 지금 펩트론이나 G2G 바이오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고 결국에는 너네가 일라이릴리랑 어디까지 계약을 체결할 거니 이런 것들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고비는 출시가 되었고 지난주에 이제 그 마운자로는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 거죠. 근데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자면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마운자로 딱 출시됐을 때 가격이 나를 했어요. 이건 뭘까요? 아, 경쟁 네. 상대니까. 경쟁이니까 예. 이제 너네 출시했어? 그럼 우리 거 팔아야 되니까 우리 가격 낮춰서 할게. 근데 위고비는 GLP-1 싱글 작용제입니다. 예. 근데 마운자로는 뭐냐면 GLP-1하고 GIP 이중 작용제입니다. 근데 딱 보면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중작용제가 네, 이중작용제가 더 좋아요. 예. 그럼 이중작용제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삼중작용제입니다. 그렇죠. 삼중작용제는 아직 임상 중입니다. 예.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끝판왕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이제 일라이릴리의 그 레타트루타이드입니다. 이게 삼중작용제인데 이건 뭘 쓰냐? GLP-1, GIP, 글루카곤 세 개를 다 씁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아까 DD01 같은 경우에는 뭐냐? GLP-1하고 글루카곤입니다. 그런데 마운자로는 GLP-1하고 GIP를 쓰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임상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72주 동안의 임상 결과를 봤을 때는 평균 체중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68주 임상을 했는데 평균 체중 1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뭐가 더 뛰어난 거죠? 마운자로가 더 뛰어난 거죠. 그러면 위고비가 왜 가격 인하를 했을까요? 무서우니까 했겠죠. 왜냐? 마운자로 쓸 거 뻔하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환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는 가격 싼 걸로 갈 거야. 위고비로 가는 거고 아니야 난 효과 더 좋은 걸로 갈 거야. 그러면 마운자로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선택이어서 둘 다 피하 주사. 네, 둘 다 피하 주사제고요. 그래서 지금 마운자로랑 위고비 모두 다 출시가 됐는데 지금 블루엠텍이 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네. 결국에는 유통사이기 때문에입니다. 이게 플랫폼 업체라고. 네, 근데 예. 저는 이거를 실적이 연결되기보다는 이거는 테마성이라고 좀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테마로 형성이 됐다가 빠르게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어디냐? 펩트론, D&D 파마텍, G2G 바이오 이렇게. 왜냐? 이 기업들은 그냥 단순 유통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약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형을 변경하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운자로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이 기대치는 그거예요. 경구용, 그렇죠. 저분자, 장기 지속형. 왜 이거를 계속 노리냐면은 펩타이드는 고분자다 보니까 생산하기도 힘들고 단가가 비싸요. 아. 근데 저분자로 가면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몇만 원, 40몇만 원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펩타이드 고분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근데 저분자로 가면 저거 몇만 원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GLP-1은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느냐? 중국, 인도까지 진출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시장은 과연 작을까? 작지 않죠. 지금 중국의 3분의 1이 거의 비만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인도 이게 신흥국으로 갈수록 비만율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흥국을 노릴 때는
이 30몇만 원으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비만이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게 네. 심혈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혈관이 살이 찌면 또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임상이 이게 서페스 CVOT라고 일라이릴리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좀 뭐 이렇게 시장의 선수급 후배가 형님 그 뭐 방송에서 그 델슨들을 언급하지 마세요 하는 종목이었는데 뭐가요? 아니 그 또 펩타이드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 이 펩트론은 어떻게 해서 2달 사이에 더블이 나고 1년 사이에 10배가 10배가 났습니까? 이건 뒤에 뭐가 받쳐줬죠? 이게 일라이릴리랑 네. 펩타이드 신형 그 장기 지속형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네,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 이거 공시를 냈어요. 24년도에. 어? 네,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어디 진행이 되고 공장을 만든다.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 기술이 뭐냐면 스마트 디포 기술입니다. 이거는 일전에 한번 올릭스가 기술이 한번 나왔을 때 예. 펩트론의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간 부분들이 있고 올릭스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저는 장기 지속형으로는 펩트론도 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결국 수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수요는 있다. 네, 계속 왜냐면 아니, 고분자니까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 약효가 혈액 중에 빠르게 침투가 되면은 또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한 번에 약을 소장님이 10개를 털어서 먹는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어지러움증이나 구토나 이런 거를 나오겠죠, 당연히. 뭐 그럴 한 수가 번에 있죠.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효가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캡슐을 싸든지 뭐 장기 지속형으로 하면 뭐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 장기 지속형 스마트 디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는 바이오텍, 대규모 바이오텍 업체들은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펩타이드는 한정돼 있는데 과연 이거를 주에 한 번 맞느냐? 장기 지속형으로 맞느냐? 그럼 여기서 왕자가 또 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펩트론은 10배거를 간 이유는 이제 장기 지속형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관련 매출은 어느 정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만 지금 나온 거고 주가는 그러면 오로지 기대감이네. 기대감으로 선반영이고?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계약이나 매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 관련 기업 중에서 그 D&D 파마텍은 또 직접 탐방을 다녀오셔서 소개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 메시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D&D 파마텍의 DD01이 12주 데이터를 지금까지 발표를 했고 48주 데이터는 이제 임상 이상에서 끝나긴 하는데 이 데이터는 연말에 이번 연도 말에 이제 투약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언제 발표하느냐? 이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CRO한테 보냅니다. 네. 그럼 수탁기관에 보내죠. 그럼 이걸 분석을 하겠죠. 그게 나오는 게 공시로 봤을 때는 임상 수탁기관에서 그거를 받았을 때 그 당일날 공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시를 뭐 내부에서 미리 알 수도 없고요. 뭐 데이터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D&D 파마텍 DD01 같은 경우에는 12주 데이터로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경쟁사가 어디냐?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팔고바이오, 머크, 아케로, 알티뮴, GSK, 마드리갈, 베링거 인게라임,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바이킹,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나눠지는 게 뭐냐면 기전이 좀 달라요. 그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GLP-1하고 글루카곤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팔고바이오, 아케로, GSK는 뭐냐면 이게 보스턴 파마슈티컬의 물질을 사온 거예요. 20억 불 주고. 근데 이거 선급금이 엄청났죠. 1.2억 불로, 12억 불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자신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FGF 21이거든요. 그리고 글루카곤 GLP-1으로 하는 데는 머크랑 알티뮴이랑 베링거 인게라임. 그래서 D&D 다국적 파마텍 제약사네요. 예. 가장 큰 경쟁사는 누구냐? 지금 봤을 때는 베링거 인게라임. 베링거 인게라임. 네. 워낙 크죠. 네, 그쪽이. 베링거 인게라임이 48주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여기도 GLP-1하고 글루카곤 계열인데 여기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D&D 파마텍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가 메시 치료제로 신속 가속 승인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메시 치료제로 GLP-1 싱글 작용제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글루카곤은 또 뭐냐면 글루카곤은 췌장에서 A 세포를 분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촉진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루카곤을 쓴다라고 하면은
GLP-1이랑 글루카곤은 간 섬유화에 특화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간 섬유화를 억제시키는. 거. 예. 그게 알티뮤니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는데 알티뮤는 사실 임상 디자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임상 디자인이라는 게 임상 누구 할 거야, 임상 어떻게 설계를 할 거야, 예.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 알티뮤는 좀 성급했어요. 원래 FDA 쪽에서는 야 간의 섬유화를 개선시키려면은 48주차까지는 보고 데이터를 오픈을 해야 네. 돼라고 공고하는 사항인데 얘네가 24주 만에 데이터를 오픈했어요. 급했네요. 네, 급했어요 이게. 그래서 알티민의 주가가 그 당시에 60% 하락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고 나머지 경쟁사들보다 데이터가 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D&D 파마텍이 이제 기술 이전만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질문지에는 산업보고서 상당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네. 산업보고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산업보고서 오늘도 저희가 요즘에 좀 재밌는 걸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예. 위성산업을 썼습니다. 위성산업? 네, 우주항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아, 요즘에. 예. 그래서 저희가 위성산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좀 심도 있게 이것도 썼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았는데 이걸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고민이 항상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쉽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 우주항공에서 이제 위성 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궤도 위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제 최근 글로벌 우주 산업을 보면은 저궤도로 하면 어느 정도가 저궤도예요? 한 2,000km 내외입니다. 대기권 벗어나서 바로 네, 대기권에서 한 2,000km 정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2,000km 정도 내외에서 쭉 도는 지구를 도는 도는 거. 게 이제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 네, 통신을 하고 배에서 예, 전화하고 예. 막 무정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아하. 게 거기가 지상국이 없어도 통신이 되는 게 위성에서 쏘아가지고 바로 올리니까 이제 적외소 위성으로 통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도 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스타링크로 할 수 있는 게 적외도 위성이 쫙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지상국이 없어도 사실 비행기는 지상국이 없잖아요. 계속 네. 돌아다니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성으로 통신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해외에서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로켓랩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켓랩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그만큼 재사용 로켓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원래는 1900년도 중반부터 우주 산업의 패권 경쟁은 미국하고 러시아였지만은 그 당시 소련 네, 그 당시 소련이었죠. 그래서 소유주 우주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쏘아 올렸는데 스푸트닉 위성 먼저 쏘는 바람에 미국이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 패권 경쟁이 미국하고 중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어허. 우주 산업의 특히 수혜는 어디였냐면 이게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업스트림 쪽은 뭐냐? 위성 제작 쪽인데 인프라 구축에 수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운스트림 영역 쪽에서 기업들도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이제 스타링크를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챔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스타링크의 국방 수요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성 감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는 우리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이게 고해상도 위성을 그쪽 지역을 쭉 지나다니다 보면은 야 얘네 이거 지금 어느 쪽에 뭐 하고 있다. 야, 그게 보였죠. 보이죠. 이게. 예. 야 얘네 이상한 거 자꾸 화물차들이 그쪽 터널로 들어가네. 왜 군용 트럭이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미국 쪽에서는 감시 위성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제 민간 부문에서는 인프라 관리라든지 실시간 위성에 대한 데이터가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의 펠콘 9이 로켓 시장의 촉매제였는데 펠콘 9의 재사용 로켓이 원래 우주에 쏘아 올리는 위성 자체 비용을 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단위가 이제는 만만하게 됐죠. 우리 위성 제작 업체면 우리도 쏘아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로켓 본체가 정도로 됐죠. 그냥 로켓 본체가 다시 그 젓가락처럼 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속 싸져 버렸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글로벌 우주 시장 전망이 이제 CAGR로 보면 한 7.8% 정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투자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주 산업에 약 한 1,400억 달러의 예산 투자가 있었고 민간 부분에서 투자 유치는 한 8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우주 시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국방 우주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그 발사 개체를 한번 띄워주시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한 해 동안 발사한 국방위성 같은 경우에 173기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이게 한 40기 정도, 46기 정도 됐거든요. 그럼 비교했을 때 몇 배 정도 늘어났느냐? 한 3.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방에 대한 목적으로 궤도 발사체 질량 추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각자의 대형 프로젝트를 앞세워가지고 네.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 이제 자기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는 이제 뭘 가져갈 수 있느냐? 경제권 가져갈 수 있죠. 예. 네, 패권 가져갈 수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군사력. 군사력. 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고도 2,000km 이하에서 저궤도에 위치한 위성과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영상하고 실시간 데이터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궤도 위성 시장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AP 위성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 통신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 이후부터 2기 취임 이후부터 우주 팽창주의라는 걸 계속 밀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랑 민간의 겸용 기술을 포함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주 산업은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은 위성 제작하고 발사에 대한 인프라 구축. 저희 예를- 1분도 안 남았는데. 종목이 안 나와서 종목이. 네. 네, 그래서 다운스트림에 대한 수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네, 다운스트림에 대한 수혜로 있는 거는 저는 컨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컨택? 컨택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다운스트림에 대한 시장이 한 70에서 75% 차지하는데 컨택에는 GSA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위성 지상국을 다 설치를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러면은 이 위성이 쭉 지나갈 때 그 지상국에 대한 데이터로 통행료를 받아요. 그럼 뭐냐면 하이패스 같은 거죠. 어허. 그래서 이 지상국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주청으로부터 2024년에는 턴키로 수주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제 컨택이 AP 위성을 인수를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했습니다. 우리 위성 제작도 하고 지상국도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